일주일의 월화를 책임집니다. 맛있는 수익 레시피, 내 수익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 바깥 날씨가 잘 체감은 되지 않지만 갈수록 봄은 짙어져 가고 있고 그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결국은 1% 넘는 빨간 꽃을 피워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시장을 지지해 주었던 기관은 매도하다가 결국은 소폭 들어오기도 했고 외국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와 글로벌 주식시장 모두 안정세 찾아가면서 강세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가득 찬 시장 속에서 보유 종목 저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내 수익을 부탁해 들어갑니다. 내 수익을 부탁해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방송 중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 1073 두 대의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종목을 알려주세요. 둘째,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1600-2576으로 종목명, 매수 단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담할 종목이 없더라도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1600-2576으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세요. 투자 유망주는 물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MTN톡과 만날 수 있습니다. MTN톡 접속 방법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내 수익을 부탁해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MTN톡의 최호성 전문가, 김현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S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 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시장 컨센은 영업이익이 5조에서 한 6조 정도 나왔는데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5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4천억이 나오면서 이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 상회했다는 전망에 오늘 장중에 3%까지 가긴 했지만 종가는 1.85%로 거래를 마쳤다는 특징도 하나 짚어드리고요. 또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자회사인 VGXI가 코로나19 임상용 백신 출시했다는 소식에 아침에는 15% 급등했는데 결국은 상한가 직행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자, 다음으로는 LG상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죠. 종목의 큰 호재인데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언제까지 또 상승이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소식을 좀 들어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블록딜 소식이 많습니다. CJ ENM 이렇게 또 블록딜 소식이 있었는데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약세 흐름 블록딜 소식으로 나오는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정부에서 항공산업에 1조에서 한 2조 정도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소식으로 한진칼이 강세를 띄었는데 한진칼 요즘 변동성이 크잖아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참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라이브 파이낸셜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일본의 독점 판매 계약에 강세를 띄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고가는 23% 넘게 나왔는데 종가는 5%대로 거래 마쳤거든요. 이 종목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한진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이 최근에는 이 지분 경쟁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는데 오늘 정부에서 1조에서 2조 정도의 또 지원 소식으로 오늘 올랐거든요. 최호성 전문가, 오늘 자세한 이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슈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오늘 이제 정부에서 항공산업 쪽으로 이제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좀 이슈가 되면서 항공주들이 오전에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 만큼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경쟁 관련 이슈랑도 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 정부가 한 지원하기로 했던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국제선 쪽으로 해서 최근 좀 피해액을 살펴보면 한 6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업계에서 정부 쪽으로 바라고 있는 건 무담보 저금리 대출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정부 지급 보증을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정부 쪽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업계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시장 내에서 먼저 1차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2차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좀 경각심도 완화가 되고 좀 완치되는 그 추세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뭐 좀 코로나 부분이 좀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또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또 항공주 쪽으로 사태가 계속해서 좀 심각해진다면 사실 좀 고정비가 높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에 대한 좀 추가적인 그런 지원도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일단 한진칼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진칼은 또 이제 대한항공하고 또 진에어를 좀 자회사로 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통해서 또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분 경쟁 이슈로도 좀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차트를 보면은 지분 경쟁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큰 주가 등락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60분봉상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등락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좀 박스권으로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이 정도 가격 구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 내에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 이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거나 신규로 좀 접근하고 계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종목은 좀 크게 4가지 박스권으로 좀 나눠서 접근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손으로 이제 체크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4가지 박스권으로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접근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나눴을 때 보면은 굉장히 주가가 높은 가격 구간대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좀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앞으로도 지분 경쟁 그런 이슈를 통해서 주가 등락이 계속해서 좀 크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접근한다면 대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이 사이 좀 하단 가격 구간대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에서 접근하자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86,100원 아닌가요? 네, 그럼 언제쯤 내려가나요, 이거까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새로운 이런 이제 박스권 가격권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새롭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이 박스권 그 전고점이었던 96,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 등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종목을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권한테서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한진칼에 대해서 특징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 파이낸셜 알아볼게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23% 넘는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종가가 5.68%의 지금 상승이거든요. 등락폭이 좀 컸는데 이 종목은 김현호 전문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종목이 그 일본의 코로나 쪽으로 수출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일본 쪽으로 어떻게 수출이 된 거죠? 네, 오늘 이제 라이브 파이낸셜이 그 이리지슈의 자회사인 솔젠트와 그 코로나 진단 키트
일본 독점 판매 계약 체결 소식에 시가부터 굉장히 2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일본 계열사인 라이브 플렉스 재팬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일본 제약사들과 진단키트 공급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장 초반부터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현재 일본 상황이 도쿄를 중심으로 누적 확진자가 4,800명을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 8일부터는 외출 자제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일본 현재 상황이나 진단키트 판매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최근에 이 3개월 동안 이제 횡보세를 보였던 대략적으로 한 1,800에서 2,000원 이 사이 구간이 지금 강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전일에도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같이 좀 동반 출회가 되면서 오늘 시가가 고가로 형성이 되었고 계속적인 차익 매물로 5%대 1,675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한 코로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진단 키트 관련주인 이제 시젠이나 EDGC도 지속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진단 키트 관련주가 라이브 파이낸셜의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 흐름상 한 1,580원 구간, 이 구간을 좀 지지선으로 보고 이탈 시에는 좀 매도하는 부분이 좀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나 실적이 부진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본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만 조금 민감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대략 1,900원 선, 1,900원까지 좀 도달이 되었을 때는 이제 정리하면서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라고 좀 그렇게 좀 매도를 하는 게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 파이낸셜까지 특징주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인이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지금 종목 보유자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참 어색하고 그리고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바닥이 지났나 괜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번호 1600-257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종목 상담은 필요 없는데 시장 전략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숫자 1만 1600-257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최신 테마주 동향은 물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위닉스 종목이요. 위닉스 종목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20%고요. 29,000원. 20% 네. 보유하셨고 29,000원이요? 네. 언제 사셨는데요? 한 1월 정도 산 것 같아요. 겨울에 사셨어요? 네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한 3, 4월경 되면은 또 네. 미세먼지 뭐 이래서 맞아요. 조금, 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봄철 네. 되면 또 위닉스가 막 발발해서 많은 주가 네. 상승이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괜히 네. 좀 타격을 받아서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추매를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추매 시기도 조금 놓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그럼 함께 물어봐 드릴게요. 저희 네. 최호성 전문가가 위닉스를 저번에 추천 주셨거든요. 잘 아시니까 한번 상담 잘 받아보세요. 네. 네, 최호성 전문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이거 금요일 날 추천 나간 종목인데 혹시 예. 네, 방송 보시고 전화를 주신 거는 아니신 거죠?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네.
일단 제가 이 종목 이제 지난주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투자 포인트는 이제 그 시청자님하고 비슷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은 조금 너무 이르게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저는 네. 이제 좀 막바지에 달아서 좀 시기적으로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좀 네. 접근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 종목으로서 네. 또 이제 충분히 시기적으로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실적적인 네. 부분도 충분히 또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굉장히 좋은 네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지난 네.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2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린 게. 네.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또 AS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은 네. 1차적으로 제시했던 목표가인 22,000원까지는 들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네. 오늘 보시면은 이제 고가 기준으로 한 22,150원 가격 구간대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1차 목표가다. 그러니까는 22,000원 가격 구간대에서 절반 입절을 하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가격 구간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살짝 눌리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라라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안내를 드렸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네. 네. 충분히 눌리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좀 안정적으로 절반 정도 입절을 하고 가자라는 이제 취지였고요. 네.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안내를 해드렸던 게 이 종목은 26,000원을 제가 최종 목표가로 제시를 네.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물론 마찬가지로 2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하지만 조금 눌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네. 지금 이제 이 종목 그 수급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4일 4거래일 동안 기관 쪽에서 투신 쪽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투자자님께서,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이 종목을 이제 함께 좀 살피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좀 같이 살피시면서 기관 쪽에서 네. 자금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네. 좀 함께 살피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청자님한테도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적으로 한 26,000원 가격 관대까지는 이 종목을 좀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하지만 조금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고. 그러면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니까요. 네. 내려오면은 조금 네. 더 추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단가를 좀 내려서 네. 추가 매수 손해를 안 보고 빠져나오면은.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네. 낮추고 뭐 손실을 네. 더욱 최소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기는 하지만요. 네. 사실 이제 분산 투자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네. 개별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20%면 적당한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네. 네, 너무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크게 이제 태워서 네. 너무 이제 나중에 리스크를 이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오히려 또 손실폭을 크게 확대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어떤 추가적으로 자금을 또 이제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확대하고 방어하고자 하신다면은 한 종목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이제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리스크를 방어하시는 게 더욱 좋지 않을까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26,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도와주셨네요. 네, 네, 기관 수급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자는요. 우원 개발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종가에 매수했다고 하는데 우원 개발 종가가 6,000원이에요. 비중은 50%. 끝자리 번호 1123님의 고민인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매수한 것 같거든요. 김현우 전문가, 앞으로 더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우원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 설명드리면
토공 사업을 주력으로 해서 또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나 매출은 계속 증가세가 보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SOC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위해서 SOC 투자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은 우원개발 현재 주가 흐름 상승 모멘텀은 약간 기본적인 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고 아무래도 정치인 테마, 정치 관련 테마, 정치 테마주에 지금 편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4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는 조금 매도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총선 이후에 정치 관련주들은 굉장히 차익 매물 출회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목표로 해서 보유를 하시되 현재 최근 단기 저항선은 대략적으로 7,000원 구간이 가장 단기적으로 저항이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을 한꺼번에 지금 종가로 오늘 매수를 진행하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만약에 도달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부 분할 매도 진행하셔서 보유 전략 4월 15일 이전까지만 전략 진행하시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600원 선. 이게 왜냐면은 지금 총선을 바라보고 진입하셨다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손절선도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선 알루미늄이나 남아산업,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두고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주가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원 개발 풀어드렸는데요. 총선 전까지 단기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5,600원 잡아주셨네요. 여기서 잠깐 맛있는 수익 레시피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전문가들 수익 엄청 잘 주시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의 힌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호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인데요. 국선화 수혜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게 아니죠. 대한민국 짜자짜자짝 이거 같은데 작년 7월, 8월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대분노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 불매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겠죠.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현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고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 수혜주라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요? 무엇일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호성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요즘 일본과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이가 막 썩 좋지는 않은데 거기에 한일 관계 악화 이슈가 또 있었나 궁금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요즘에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이런 종목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엮은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서 또 준비를 했고 이제 앞으로 추후에 또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그런 외교적인 관계가 또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또 그런 또 계기를 통해서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종목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이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떤 산업성 그다음에 그를 통한 어떤 성장 기대감 네.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준비해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좋다는 뜻이군요. 그럼 작년 7, 8월에 이 변동성이 컸던 종목일까요? 네, 작년에 이제 네. 그 일본 불매가 불고 또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그때 좀 관련해서 또 이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잘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김현우 전문가의 종목 볼게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데 김현우 전문가 어떤 식으로 수혜를 받은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전자결제 관련주를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라고.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전자결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년 4천억 원대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이 1월 달에 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취득 공시와 주식 소각 결정이 나오면서 대략 70% 정도 급등세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차익 매물과 또 시장 하락 여파로 가대 낙폭이 나온 상황이고 현재 주가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3월 중순부터는 꾸준하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 결제 사업에 대해서 일단 후발주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라서 충분히 현재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럼 전자결제 관련주 하면 저는 딱 세 종목이 떠오르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아니니까 그 두 종목일까요? 뭐 땡땡이나 땡땡땡땡땡땡 그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너무 이상한가요? 말씀하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 혼자 아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 종목명은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M10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M10톡 확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번호 1600-2576번으로 저희에게 숫자 1을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M10톡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다시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이템 반도체를요. 제가 네네. 5만 5천 원에 매수가에 10%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여야 할까 하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고요. 그리고 지금은 손실 중이지만 앞으로 상승을 네네. 더 기대하고 계신 거죠? 네네. 매수 시기는 또- 언제세요? 네. 좀 한참 됐어요. 또 손절해야 될 것 같으면 손절을 또 해야 되면 해야 할까 하고요. 좀 오래 전문가님 되셨고요.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김현호 전문가께 또 연결 도와드릴게요. 상담 잘 받아보세요. 예. 네, 김현호 전문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종목 언제쯤 진입하셨는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아. 제가 사고요. 6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막 떨어져서 3만 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올해 한 2월 달에 네네네. 진행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ITM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차 전지 배터리 팩과 센서 제품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인데 2차 전지 보호회로 제품을 좀 주력으로 지금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용 배터리 팩을 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보호회로 관련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지난해 실적은 좀 소형 2차 전지 보호회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신규 제품이 계속 나왔었고 개발이 되었고 또 새로운 고객사가 많이 좀 확보가 되면서 매출액도 또 크게 증가한 부분이 이제 공시로 나왔었습니다. 그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한 150%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재무적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부채 비율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유보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올해 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2월까지는 웨어러블 시장 특히 이제 애플의 에어팟 이 부분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관련 부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ITM 반도체가 부품주로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배터리 보호회로 단독 공급 소식에 좀 크게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생산 공장 셧다운 여파에 이제 시장 하락 같이 좀 나오면서 2만 원대까지 크게 하락이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애플 이제 중국 공장 생산 재개 소식이랑 2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온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회복세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근데 향후 이제 웨어러블 시장 이제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 계속 시장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ITM 반도체의 소형 2차 전지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기간 투자하신다면 다시 6만 원까지는 주가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는데 지금 비중이 10%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장 변동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5만 원 이하까지 좀 내려왔을 때 10% 정도 좀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정확한 시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하락 요인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 가동 재개와 이제 좀 IT 그런 기기에 대한 수요 심리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그 회복 그 주가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던 약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좀 매도 진행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요. 네. 단기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는 거죠? 단기보다는 이제 그 지금부터 지금 중국 공장이 네. 많이 본격화가 되고 있거든요, 가동이. 네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아마 5월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네.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잘 받아보셨죠? 네네.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요, 무슨 문자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녹십자셀 들어왔네요. 녹십자 랩셀이네요. 이 종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8,000원에 비중은 20%라고 또 연락을 주셨고 끝자리 번호 1091님의 고민입니다. 녹십자 랩셀 오늘 49,2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세요. 최호성 전문가 앞으로 좀 상승 탄력 더 받을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녹십자 관련, 그러니까 녹십자 랩셀뿐만 아니라 녹십자 그룹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최근에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월 30일 날 좀 시장에 좀 부각이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 치료제를 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착수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또 이제 좀 그런 강세를 좀 이어가면서 어떤 뭐 수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녹십자 그룹 관련 종목들이 좀 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녹십자 랩셀하고 뭐 녹십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녹십자 셀이라든지 그러니까 녹십자 관련 그룹 종목들이 좀 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녹십자 랩셀은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고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좀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좀 크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외국인 지금 자금 이탈이 추후에 발생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코로나 관련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보면은 그냥 막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이렇게 눌리는 또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보다는 충분히 변동성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녹십자 관련해서 또 좋은 호재가 발생이 된다면은 또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고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또 뭐 기업 관계자가 아니라면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더더욱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을 접근하는 거는 이제 어떤 주가 추이라든지 어떤 특정 패턴 아니면은 뭐 수급 동향을 좀 살피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녹십자 랩셀이 오늘 좀 거래량이 또 많이 실렸고 최근에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물려 있었고 계속 좀 횡보하고 있었는데 그럼 추가 상승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조심스러운 대응이라고 말씀하셔서요. 그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던 가격대가 얼마였죠? 네, 58,000원이요. 58,000원이요? 네. 네, 제가 지금 바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이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한 6만 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좀 신규로 좀 진입하는 분들을 좀 제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종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주가가 또 하방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을 열고 지켜보시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살피면서 그런 부분이 좀 체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격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네, 그래도 목표가를 6만 원까지 설정 도와주셨습니다. 변동성은 크겠지만 꼭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제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종목 공개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네, 스윙 레시피 시간입니다. 종목을 먼저 공개하기 전에요. 저희 전문가들이 AS 해주실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또 수익률 자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최호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로보로보가요. 수익률이 43%가 넘었어요. 우와, 너무 대단하신데요. 이 로보로보 어떻게 좀 AS를 또 해주실 건가요? 네,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보로보 제가 이제 지난 4월 1일 날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로 치면은 한 2,740원 정도가 매수가가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한 43% 정도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고, 오늘 종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28% 정도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차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 드렸던 게 한 3,700원 가격 구간대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로 이제 목표가 제시를 해 드렸던 게 4,200원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AS를 해 드리려고 갖고 온 이유가 1차 목표가를 지금 접근을 했어요. 오늘 이제 고가 기준으로 이제 3,920원까지 이제 진입을 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뭐 익절을 하셨겠지만, 만약 익절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최소한 내일이라도 한 절반 정도 익절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종목 함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또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좀 거래량이 좀 덜 나온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 아직까지도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과 좀 비교를 하면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래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차적으로 말씀드렸던 4,200원 가격 구간대까지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4,2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접근을 한다면 그 4,2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급이 좀 빠르게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완전히 돌파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빠르게 이제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척하고 다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이제 그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4,200원으로 정해 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만약 익절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절반 정도 익절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겠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한 4,200원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설명 도와주실 때 거래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거래량 부족하다는 뜻이 아직 매물 출회가 더 안 나왔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면- 아니고 이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때 네. 주가가 큰 주가 상승을 보이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됐는데, 비교적 지금 덜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로보로보 AS 도와주셨는데요. 일단은 반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그 물량은 4,200원까지 가져가셔서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현우 전문가의 종목을 또 AS 도와드릴게요. 위지육 스튜디오가 4월 3일 날 또 추천 주셨는데 수익률이 12%가 넘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은 또 앞으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위지익 스튜디오 제가 실감형 콘텐츠 시장 확대나 뭐 실적 부분으로 이런 부분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작용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대략 좀 10% 정도까지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좋은 흐름 보였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가 조금 생성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까지의 상승은 시장 상승의 이제 전체적인 뭐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 콘텐츠 업종들이 좀 반등 영향이 컸던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직 스튜디오만의 이제 상승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시장에서 위직 스튜디오만의 지금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자동차 뭐 이런 박람회, 신차 출시 같은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대기업들이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AR이나 VR 콘텐츠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 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홍보물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즈육 스튜디오는 과거에 5G 실감형 체험관 사업을 진행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실감형 콘텐츠 수요라 뭐 이런 수주 공시들이 좀 같이 나와준다면 처음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인 4,600원까지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높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만에 수익률을 12% 넘게 주시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나머지 목표가 또 4,600원 계속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더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위지역 스튜디오가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그 완전한 회복세는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전까지 살짝 하락세여서요. 네, 코로나 시장 여파로 좀 크게 하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실적은 굉장히 이제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G 콘텐츠 지금 이통사와 또 협업을 SK텔레콤과 협업을 또 진행해서 5G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국 진출, 할리우드 진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코로나 여파에 따른 뭐 실적 악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위지육 스튜디오가 매출액을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 주가에는 막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더 상승 여력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가져갔다가 수익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AS를 도와드렸고요. 이제는 오늘의 수익 레시피 종목을 한번 공개해 볼게요. 먼저 최호성 전문가의 종목인데 국산화 수혜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램테크놀로지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좀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램테크놀로지는요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를 좀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화수소로 좀 많이 유명한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 산업도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산업은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소재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장비 관련된 것도 있고 부품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반도체 산업 내에서 또 세부 산업이 또 있는데 이런 좀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은 좀 경기랑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침체 구간에 단기적인 침체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런 이제 산업들이 좀 한 사이클로 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 1분기가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도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또 접근하기에 또 괜찮은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램테크놀로지의 또 종목을 또 살펴봤을 때 실적을 보면은 실적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17년부터 좀 흑자 전환을 해서 지금 매년 꾸준히 그 실적 갱신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19년도 실적을 살짝 살펴보면은 19년도는 또 다른 그 연관 좀 비교적으로 좀 크게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보였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바로 불화수소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제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 수출 규제를 또 진행을 했죠. 그때 이제 3대 품목 중에 하나였던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이고 램테크놀로지는 또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실적이 반영이 됐고 다른 해와 좀 다르게 좀 크게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그를 통해서도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그건 이제 부가적인 거고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제 불화수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화수소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제 지난해 또 SK 하이닉스에 또 납품을 하면서 앞으로도 20년도 매출도 계속해서 좀 크게 늘어날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실제로 공장을 또 이번에 신규 증설을 하면서 어떤 생산량도 좀 또 앞으로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20년도 실적도 또 19년 못지않게 또 크게 또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또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그런 게 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램테크놀로지 제가 차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역사적으로 좀 차트를 쭉 당겨서 보면은 좀 가장 의미 있는 가격 구간대를 주봉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가격 구간대가 한 4,800원 가격 구간대가 좀 의미 있는 가격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초, 그러니까는 이 종목이 상장할 때 시초가가 한 4,800원인데요. 그 가격 구간대를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재차 진입을 했습니다.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격 구간대가 이탈이 됐던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좀 재차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가격 구간대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의미 있는 가격 구간대가 4,8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면은 이제 2013년부터 대략 19년도 중반까지는 4,800원 밑에서 주가 등락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4,800원 위에서 주가 등락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 4,800원 위에서 좀 지속적인 주가 등락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4,800원 가격 구간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7,100 한 50원 정도 가격 구간대를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4,800원보다 살짝 아래인 4,700원 가격 구간대를 일단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호성 전문가의 종목은요, 바로 램테크놀로지였습니다. 목표가는 7,150원에 손절가는 4,7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이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김현호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알아보기 전에 아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 수혜주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힌트 주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난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서울사랑 상품권과 같은 좀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금 시범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이러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제로페이 전자결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앞으로의 이런 이용률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미 100만여 곳의 가맹점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가 실질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피지 사업 부분 매출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현금 사용이 많이 줄고 있죠. 많이 감소세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후의 실적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면 매출이나 수급에 대해서 좀 설명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매출이나 수급 관련해서는 매출은 이제 아까도 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4천억 원대 굉장히 좀 견조한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3월 12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그 제로페이 정책 사업 기대감과 그리고 그 앞으로의 신용카드 결제 많아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실적에 반영된다면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약세 구간을 탈피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긴급생활지원금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향후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겠다면은 신용카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의 같은 경우에는 방송 직후에 저희 MTN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힌트를 더 들어봤는데요. 어떤 좋은 종목이길래 이렇게 꽁꽁 숨기시는 걸까요? 종목명은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TN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번호 1600-2576번으로 숫자 2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MTN톡 참여 방법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숫자 1 보내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듣고 싶어 아니면 이 부분 놓쳤어 하는 부분들이 있죠. MTN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MTN 유튜브도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유익하셨나요? 건강 꼭 잘 챙기시고요. 내일은 주식 해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MTN톡의 최호성 전문가, 김현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